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연년생으로 아이들을 셋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네. 근데 큰아이가 30살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진작에 스님을 만났더라면 좀 저도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연년생으로 아이를 셋을 낳다 보니까 큰아이에 대해서 너무 애기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아기였는데 큰애처럼 진짜 우리 엄마들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듯이 그렇게 이제 배불려주고 그리고 이제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불편한 것만 없으면 된다 생각하고 이유식 할 때도 밑에 동생들이 있으니까 아이가 씹어서 넘길 시간을 안 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후회가 되는데 이제 그게 지나온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똑같은 환경에서 양육을 했는데 밑에 아이들 둘은 이제 나이가 터울이 없어도 그래도 그렇게 크게 뭐가 안 나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뭐 힘들지 않게 키웠어요. 그런데 큰아이가 이제 그 근본에는 저희 남편이 있는데 굉장히 완벽을 제가 볼 때는 진짜 부족한 인간이지만 자기가 시행착오 했던 거를 아이들을 시행착오 겪지 말라고 너무 많이 억압을 해서 키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밑에 아이들은 진짜 엄마가 원하는 대로 뭐 좋은 직장을 잡아서 그렇게 잘 됐다기보다 그냥 성향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이 자랐는데 큰아이가 대학 가면서 이제 아빠랑 떨어지면서 자유분방해지고 이제 자기가 나가서 힘들게 많이 세상을 겪고 집에 돌아온 후부터는 엄마랑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랑 안 한다기보다도 불편한 대화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힘드냐면 내일이 없는 아이처럼 살아요. 저희 하다못해 저는 이제 직업도 있고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보면 너무너무 멀쩡해요. 판단력도 분명하고 또 위트도 있고 그리고 객관적인 자기 문제만 아니면 굉장히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희 큰아들이. 그런데 엄마랑 자기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걸 싫어하고 짧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내일이 없이 살아요. 그냥 우리 아들하고 뭐 때문에 갈등이 생겼냐.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이제 돈을 벌잖아요. 이 직장 생활하는데 돈을 벌어오면 자기를 위해서 조금 일부분은 저금을 하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하다못해 몸이 아프면 이제 30살이면 저희 손을 떠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전혀 안 하고 오늘만 사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가 다 시원치 않은데 자기가 버는 돈은 다 쓰는 거예요. 하다못해 낚시 좋아한다고 모아둔 돈도 없으면서 보트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한테 빌려달라 그래요? 빌려달라 그러지는 않은데 그러면 30살 먹은 아들이 어린애도 아닌데 자기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김정은이는 30살도 안 되고 한 나라도 움직이는데 그 무슨 30살 먹은 아들을 어린애 취급을 해 그렇게. 근데 나중에 아파서 집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집에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 나 죽겠어. 지금 한 집에 살아요? 딴 데 살아요? 한 대 살아요. 그럼 내보내세요. 근데 나간다 그러는데 나갈 돈도 없어요, 사실. 누구야 자기 걱정할 필요 없지. 지야 뭐 빚을 내가 나가든 못 나가든.
근데 그 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동생이 외지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동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집 보증금을 빌려주고 은행 이자 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똑같은 입장이 아닌데 똑같은 아이가 아니잖아요. 성향이 다르니까 그거를 거절했을 때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편애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글쎄 그 요거도 먹어야지. 저 동생은 집 저기 보증금 내주고 이자 받으면서 자기한테는 안 해주면 당연히 욕하지. 그 왜 안 얻어먹으려고 그래? 요거도 먹으면 되지. 그 요거 안 얻어먹으려면 돈을 떼주고 나중에 돈을 잃으면 되고 돈 저건 떼주면 저 돈 쓰는 거 보니까 돈도 못 돌려받겠다 싶으면 욕 좀 얻어먹으면 되지. 돈 문제보다 자기 건강 문제가 아들이 그런 건 자꾸 그러니까 내 아직도 3살 먹은 어린이 취급을 하고 있네. 그야 뭐 30살 먹었는데 지하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뭐 의하든지 그거는 그 자기 인생이니까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그런 그게- 관점을 딱 가져야 돼. 그 문제가 저한테 있다는 것도 제가 자꾸만 의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참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하게 살면 되지 뭐.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은 없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냥 이웃집 남자 30살 먹는 성인 남자로 딱 보고 나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하면 관여를 안 해야 돼. 지가 벌어가 보트를 사든지 지가 뭐 낚시를 사든지 그건 지 알아서 할 일이지. 의견을 말할 수는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돈이 조금 낭비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의견은 낼 수 있지만은 더 이상 하라 말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길게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거를 자기가 간섭하듯이 얘기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엄마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5마디 이상 안 합니다. 아들한테는. 스님이니까 지금 투정을 좀 부려보는 건데요. 에이 이거 그 버릇 어디 간다고. 스님이 뭐 바본 줄 아나. 스님이 영리한 사람이요. 버릇 딱 말하는 터 보면 아들이 힘들겠다 금방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딱 끊어. 간섭을 끊어. 그래야 되겠죠? 그거 왜 나한테 물어. 사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마음을 잡았던 며칠 동안 참 많이 부대꼈습니다.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저기 어디요 어린애 성질 내가 저 과보 받는다는 거 하고 똑같이 전 5년 후에 받는데 자기는 이제 그래서 그 아들 죽을 때까지 자기가 다 짊어져야 돼. 앞으로 집도 사줘야 되고 결혼도 시켜줘야 되고 손 또 부부 못 살아가 가서 며느리 갚버리면 손자도 봐줘야 되고 이제 자기가 내가 보니 앞길이 원하다. 자기가 뭐 저기 동생 둘이 때문에 큰애를 야단쳤기 때문에 큰애가 이래 된다는 건 자기가 원인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커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돼. 난 닭똥 먹고 주워 먹고 자랐어요. 아무 문제가 안 돼. 과잉보호야, 과잉보호. 덜 보호해서 생긴 게 아니고 자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과잉관심, 과잉보호야. 관심 끊어. 뚝 끊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 대화할 때 본인만 내가 중이 너무 냉정하고 이러고 딴 사람은 다 그래 그 길밖에 없다 이래요. 그래서 스님 어떻게 저 잘하나 이거 누구나 다 옆에서 보면 알 수밖에 없어요. 두 부부가 막 싸우고 애들은 울고 이럴 때 아내는 막 악에 받치니까 남편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뭐라는 이걸 이런 핥혀버리는 게 막 속이 시원하고 남자는 마누라 한 대 더 때려버리는 게 속이 시원하고 살림을 하나 더 부숴버리는 게 속이 시원하고 그러지만은 이웃집에서 보면 저래봐야 누 손해다. 때려야 누다. 제 마누라 핥혀야 누다. 제 남편 울어봐야 누다. 제 자식. 옆집에서 보면 다 보여. 근데 싸우는 당사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저기 중학교 2학년 여자도 뭐라 그러더나 놔두라 그러잖아. 그 소리 듣고도 30살 먹는
아들한테 물으면 선생님 뭐라 그러겠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문제는 어릴 때는 여러분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지 애들을 사랑으로 제대로 안 보살피고 성질을 많이 부려서 애들 성격을 왜곡시켰고, 커서는 간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애들을 굉장히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중학교 들어가면 간섭을 안 해야 돼요. 물어도 아이고 엄마가 뭘 하노? 아이고 젊은 너가 알지. 이래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고 학교만 가져오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럴 정도로 자꾸 떼줘야 아이가 자립이 되고 자기 꿍리를 쓰고 연애가 실패가 가슴앓이를 하고 이래 봐야 인생을 자꾸 배운다니까. 그걸 전부 여러분들이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30살이 먹어도 저렇게 애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